뉴욕주 상원 11선거구 본선거에서 토니 아벨라 의원이 독립당과 여성평등당 후보로 본선거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올드테판 타운십도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20명이 사망한 리무진 차량 참사 사건은 예고된 사건이었다고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체국의 민영화 계획에 우체국 노동자들이 국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에 이어 또 다른 허리케인 마이클이 플로리다 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기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본선거에서 존 리우 민주당 후보와 토니 아벨라 의원이 또 한 번 격돌합니다. 아벨라 의원은 독립당과 여성평등당 후보로 본선거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본선거에서 존 리우 후보와 토니 아벨라 의원의 재대결이 펼쳐집니다. 토니 아벨라 의원은 지난 월요일 11월 본선거에 공식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동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재산세, 항공기 소음, 교육, 건강보험, 정부 부패 등 각종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독립당과 여성평등당 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 올해 이어져온 진보 성향 후보들의 선전 분위기를 타고 리우 후보가 승리할지, 아벨라 의원이 재반격에 성공할지 혹은 다자구도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올드테판 타운십도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존 크레머 올드테판 시장은 최근 기호용 마리화나는 판매나 유통으로 인해 주민들의 치안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경찰의 예산을 올려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타운십 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의회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 머피 주지사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주 전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을 금지시키는 타운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서는 팰리세이즈 파크와 칼스테드, 이스트 러더포드, 마와 등의 타운들이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20명이 사망한 리무진 차량 참사 사건은 예고된 사건이었다고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주차장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켜 리무진 탑승자 18명 전원을 포함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문제의 차량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he updates we have thus far are number one, the driver of the vehicle, the quote-unquote limousine, did not have the appropriate driver's license to be operating that vehicle. Second, that vehicle was inspected by 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last month and failed inspection.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리무진은 교차로에서 시속 60마일 이상의 속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와 주차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리무진 차량이 교차로 부근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리무진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빈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이날 리무진이 교차로에서 제동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지난 6일 뉴욕 한인회 주최로 맨하튼 38스트리트부터 27스트리트 구간에서 펼쳐진 2018 코리안 퍼레이드 행사장에서 맨하튼에 있는 파크 애비뉴 줄기세포병원 원장인 조일 싱어 박사가
뉴욕 한인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싱어 박사는 그동안 한인회 활동을 돕기 위해 수차례 기부금을 희사하는 등 한인회의 활성화와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싱어 박사는 지난 35년간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한편 파크 애비뉴 줄기세포병원 관계자 등은 이날 맨하튼 32가 코리아타운에서 줄기세포 치료 관련 무료 상담을 실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란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고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초현대식 시술로 싱어 박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민영화 계획에 우체국 노동자들이 국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양준화 기자입니다. 우체국 근로자들과 그들의 항의 시위를 지지하는 자들이 컬럼버스 데이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은 백악관이 미국의 우체국 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계획에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The Postal Service belongs to the people. And the last thing that we want and the people of this country want is Wall Street vultures, privatizers who want to feed on a corpse of the public good. 금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들에게 미 우체국의 손실을 방지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되는 손실을 막고 납세자들의 돈으로 유지해 나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지시하므로 미국 우체국 서비스를 민영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워싱턴에 모인 시위자들도 우체국의 민영화는 질 낮은 서비스에 우편 비용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하겠다고 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은 교황을 만나보는 게 어떠냐는 문 대통령 제안에 열렬히 환영하겠다며 김 위원장이 초청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뜻은 문 대통령이 다음 주 교황청을 방문해 직접 전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지지를 보내며 한반도 상황을 각별히 청구해왔다는 점에서 평양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의 교황 초청은 전방위적으로 대외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캐롤라이나 지역을 강타해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플로렌스에 이어 또 다른 허리케인 마이클이 플로리다 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허리케인 마이클이 북상해 옴에 따라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팬핸들 빅밴드 지역을 포함해 주내 26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열대성 폭풍으로 발생한 마이클은 멕시코 인근으로 접근하면서 최고 풍속이 시속 75마일로 강해져 카테고리 1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은 풍속이 시속 74마일을 넘으면 허리케인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플로리다 반도 서쪽 팬핸들 지역에 폭풍 헤일이 일 수 있다고 허리케인 센터는 경고했습니다. We already had our reservations booked, so we were coming. We're just hoping that it's not what's going to hit us. Just making sure I have food that I don't have to cook and making sure there's plenty of water and ice and all that kind of stuff. 플로리다 주도 텔러해시에는 대피소가 마련됐으며 재난 당국이 모래주머니를 쌓아 폭풍 해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연방 대법관 후보 브렛 캐버너 판사에 대한 상원의 인준이 가까스로 가결되면서 이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이 일단 종결됐으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 선거를 비롯한 주요 정치 현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캐버너 후보에 대한 성폭행 미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인준 여부를 싸고 공화 민주당 간 여론이 양분되는 등 전례 없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던 일반 직장인들도 캐버노 인준 당위성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는 등 일반인의 정치적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 특히 캐버노의 인준에 부정적인 여성 유권자들의 반응이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계 의원 모임에서는 캐버노 인준은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됐음을 의미한다면서 캐버노 인준에 비판적인 중립계 여성 유권자들이 기권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는 미국의 참여 없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는 기후변화 협상 탈퇴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의 참여 없이는 기후변화 협정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5대 모터쇼에 꼽히는 파리 모터쇼가 개막했습니다. 유명 자동차 업체들이 일제히 친환경을 내세우며 신차를 선보였는데 분위기는 좀 시들하다고 합니다. 올해 파리 모터쇼의 화두는 단연 친환경 차량입니다. 유럽 자동차 명가들도 전기차를 야심작으로 내세웠습니다. 디젤 위주의 SUV도 전기차 모델로 등장했고 순수 전기차를 비롯해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무대를 차지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업체도 처음 참가해 신고식을 마쳤고 수소 전기차로 관심을 모은 현대차는 유럽 시장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업체인 폭스바겐, 벤틀리 같은 최고급 차들도 빠지면서 전체 참가 수는 2년 전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둔화되는 세계 자동차 시장을 공략할 업계들의 승부 전략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은퇴한 경관 부부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 아내를 성폭행한 강도 용의자 3명 중 남녀 2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월요일 새벽 마린파크와 메디슨 플레이스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했습니다. 이어 집주인인 퇴직 경관을 흉기로 때려 실신시키고 아내에게 자동차 키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이들 3명 중 1명은 아내의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부부는 치료를 받고 회복 중입니다. 한인 등 이민자들 밀집 지역인 퀸즈 써니사이드에 불체자를 신고하라는 내용의 반이민 포스터가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7일 오전 지미 벤 브레머 뉴욕시 의원이 발견한 이 포스터는 구구 집단인 네오나치 단체에 의해 제작,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 부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스터에는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고한다. 불법 이민자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신고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다. 그들은 법을 어기고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ICA의 신고 전화번호도 인쇄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맨하튼의 한 엘리베이터에서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월요일 오전 8시경 맨하튼 20스트리트에 있는 한 건물로 들어가서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42살의 여성에게 다가가 강제 키스를 하고 계단에서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주 1위에 선정됐습니다. 뉴저지주는 다른 주에 비해 장시간 근무하고 통근 시간이 길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센서스국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통근 시간이 미국에서 3번째로 깁니다. 통근 시간을 포함해 통근길 안전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보험 웹사이트 이슈어런스 보고서에서도 뉴저지주는 뒤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2018년도 2사분기 정기 이사회를 열고 류재봉 전 퀸즈 한인회장을 후반기 신임 이사장으로 인준했습니다. 뉴욕 상공회의소는 이달 23일에서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한상대회에 참석합니다. 롱아일랜드 한국학교는 오늘 한글날을 맞아 각 반에서 한글의 중요성과 익힘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수업을 했습니다. 뉴욕 한인내일협회는 한인들을 위한 제21회 무료 건강진료를 오는 30일 개최합니다. 이번 무료 건강진료 행사에서는 내일인뿐만 아니라 일반 한인들도 다양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 대장암, B형 간염 검사 및 교육, 혈압, 당뇨, 체지방 측정, 혈액 검사, 무료 독감 예방 주사 접종 등 검진과 함께 폭넓은 의료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해서 이민자의 커뮤니티가 술렁거리고 있죠. 오늘은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번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처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정책상 영주권 기각 적용 대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관보에 발표하고 60일간의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조금 수정이 돼서 이제 확정되겠지만 뭐 12월 말이나 1월쯤 되겠죠. 자, 이제 그 공공복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이 기본 원칙에는 이제 사실은 영주권도 안 주고 이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나 그런 그 일반 영주권이 아닌 일반 비이민 비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분 변경을 할 때도 이 법을 적용을 해서 만약에 이런 것을 받은 사항이 나타나면 안 해주겠다. 거기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공공복지 혜택을 받으면은 영주권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에는 사실은 합법 이민조차도 줄여보자고 하는 공화당 수뇌부의 특히 트럼프 또는 그 주위 사람들의 정책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이민자 숫자를 늘으면 민주당으로 많이 가고 이민자 숫자 나온 그 시민권 받은 사람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에 투표를 하니까 그 숫자를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그 뒤에 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공공복지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적용된 법률에 의하면 캐시, 다시 말하면 현금성 보조를 받는 경우에만 영주권을 못 받는 사유가 됐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정부 보조 혜택을 받으면 무조건 영주권을 못 받는다라고 많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나 사실은 이때까지 그 여러 가지 공공복지 그 혜택 중에서 현금성, 다시 말하면은 그 연방 정부가 주는 SSI 같이 생활 극빈자에게 주는 생활 보조금이 있습니다. 또 극빈자에게 주는 렌트 보조금이 있고 또 퍼블릭 하우징이라고 해서 나라가 아파트 같은 걸 지어가지고 거기에 싸게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현금성 보조를 받는 경우에만 영주권을 안 주었지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그 무슨 잔잔한 그 보조가 많은데 그것을 받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자, 우선 첫째, 뭐 메디케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메디케이드는 사실 우리 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어차피 안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메디케어 중에서 이제 좀 극빈자에게 좀 준다고 약값으로 준다고 하는 D라는 거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아니면 받지를 못하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못 받는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하나 스냅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푸스탬프라고 해가지고 식품점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그 장기에 그 아프셔가지고 오랫동안 있는 사람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 보험을 들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보험을 들어 있으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안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지금 얘기한 거 보면은 사실 우리 생활에 가까이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것들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바마 케어. 우리 동포들이 제일 힘들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오바마 케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는 이 의료보험이잖아요. 의료보험인데 이거는 거의 이 합법을 이렇게 뭐 영주권자 아닌 사람들도 많이 들고 있어요. 왜? 이 수입이 작으면은 보험료가 아주 싸게 의료보험을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보험인 오바마 케어를 들었다 하면은 정부 보조로 간주하고서 왜냐하면 이 의료 보험료를 일부를 정부에서 대주거든요. 그래서 싸게 내는 건데 그걸 받은 걸로 봐서 정부 보조 받은 걸로 봐서 오바마 케어 들었으면 영주권 안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여기 살다 보면은 이제 뭐 주재원이고 학생들이고 많이 와 있지만 이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럼 시민권자잖아요. 네. 그 아이들은 시민권자니까 당연히 자기들 뭐 아프다 뭐 하다 그러면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받으면 그 부모가 영주권 받을 때 안 주겠다라는 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빠졌어요. 아주 다행입니다. 예, 아주 걱정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시민권 받을 때도 적용하겠다. 영주권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복지를 받으면 그 영주권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 시민권 안 주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빠졌어요. 아주 다행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가 공립학교를 가면은 그것도 부당하게 그 공립 세금에 저걸 혜택을 본 거니까 안 주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생각보다는 덜 하게 됐다라고 됐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인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소지자가 약 38만여 명이 네네네.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네. 영향을 받는 게 있습니까? 예, 받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사실 영주권 안 주는 걸로만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주권이 아니고 비민 비자, 다시 말하면 학생 비자, 무슨 관광 비자, 취업 비자, 오호 비자, 무슨 여러 가지 비자가 있는데 이트 비자 등 그 비자를 연장하거나 또는 다른 비자에서 그 취업 비자를 바꾸거나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바꿀 때 또는 연장할 때에 이 법을 또 적용을 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거를 받으면 그거를 거절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것 또한 복지 맞습니다. 해당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연기 또는 변경하는 것도 안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이 예전에는 무조건 이걸 받으면 안 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받으면 점수를 깎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점수 좋은 게 있으면은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재산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건강하다든가 안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 그런 거 받았어도 영주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꼭 크게 이렇게 아주 걱정하지 말고 물론 돈이 없는 분들은 좀 걱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받아서 못 받게 된 수혜를 받아서 영주권을 못 받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받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자기가 내가 여기서 안 받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증거를 보이면은 또 영주권 받을 수 있게 변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뭘 받았다고 해서 이걸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많이 있어서 그걸로 보충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바꿀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해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커스인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